일 잘한다고 어디서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스킬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면접관이 묻습니다.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떠오르는 대로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다가 테슬라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자율주행하다 사고 난 사건을 말합니다. 주제가 이리저리 튀어다닙니다. 반면 일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말할 내용을 구조화합니다. 자율 정도를 기준으로 개념을 쪼개봅니다.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1단계부터 아예 운전석이 없는 5단계까지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테슬라나 구글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하죠. 차에 초점을 맞춰서 자율주행차를 승용차와 상용차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만 생각할 때 이들은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에서의 자율주행을 말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줍니다. 세상을 분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을 분류하려면 그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나누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을 잘 분류하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부족한 칸을 채워 넣다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죠. 연세대학교에서 혁신을 가르치는 임충선 교수는 그 어떤 일이든 해내게 하는 역량 9가지를 소개합니다. 분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책 역량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류 역량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을 쪼개야 합니다. 쪼개야 비교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죠. 쪼개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구분하는 건 인간보다 컴퓨터가 잘하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컴퓨터보다 한 단계 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분류입니다. 구분은 대상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반면 분류는 하위 항목을 묶어서 새로운 상위 개념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분류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행위입니다. 쪼개서 부분을 보고 합쳐서 전체를 보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분류를 도와줄 멋진 무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제시한 미시입니다. 책 역량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가 A, B, C, D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학생의 진로를 취업, 대학원, 창업으로 구분하는 것처럼요. 이때 미시의 앞 두 글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M이는 Mutually Exclusive 약자로 상호 배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A, B, C, D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대학생의 진로를 취업, 대학원, 창업으로 나눈 건 상호 배타적일까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겹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여행을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요? 지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입니다. 뒤에 두 글자인 CE는 Collectively Exhaustive 약자로 합치면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A, B, C, D를 합치면 딱 A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학생의 진로에는 프리랜서나 무직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류는 CE 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합치면 딱 여행이 됩니다. 중복도 없고 예외도 없기에 이 분류는 미시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상을 미시하게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보면 생각보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지역으로 나누는 정도는 쉽지만 새로운 산업을 분류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분야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뻔한 분류가 아닌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미시하게 분류해보세요. 잘 안돼도 머리를 감싸매고 나만의 분류를 두세 가지 만들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내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빠진 건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모르는 빈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찾은 거죠.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값진 보상인데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를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자율주행차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때 관점을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세계에는 차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차와 차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신체계, 도로와 신호등의 정보를 통합하는 도로체계 등 여러 시스템이 통합될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차를 분석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분류해 봅시다. 치킨집을 분류해 봅시다. 튀긴 것, 삶은 것 말고 어떤 치킨이 있을까요? 구운 치킨이 있네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당신이 속한 분야를 분류해 봅시다. 중복된 것이 보이진 않나요? 새로 채워야 할 빈칸은 없을까요? 아예 색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요? 분류라는 힘을, 역량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에 나온 9가지 역량 중 짧게라도 꼭 소개하고 싶은 역량이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취사입니다. 우리는 일을 급한가, 중요한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당장 해야 합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에 밀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합니다. 나의 목표나 비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싶다면 나에게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마감이 정해졌다고, 누군가가 시켰다고, 급하다고 그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집요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책은 스터전 법칙을 인용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의 90%는 쓰레기다. 내 일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취사 역량을 습관처럼 가져보세요. 역량은 분류, 취사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9가지 역량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마치 빙고를 하듯 각 역량을 연결해 상황에 적절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지향, 취사, 표현 조합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죠. 분류는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 역량이고요.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상황별로 필요한 자신만의 조합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역량을,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하나씩 갖춰나가길 바랍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